출근하기 싫다 출근하기 싫다 알람 시계 진짜 무서워.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드립니다.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함께해주고 계시고요.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역시나 슬라고시 퀴즈 함께 풀고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. 네, 좋습니다. 네. 자, 지난 주말에 혹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사진 보셨습니까? 오늘 그게 퀴즈거, 예, 오늘 그게 퀴즈거든요. 바로 그 사진이요. 예, 네. 표정이 이렇게 굉장히 입 딱 다물고 노려보는 듯한 예, 그런 표정이 찍혀 있었죠. 보통 그 사진에선 볼 수 없는 포즈. 보통은 무덤덤하거나 네. 아니면은 뭐 체념하거나 뭐 포기한 듯한 얼굴도 네, 있고 그런 네. 얼굴들이 많은데 굉장히 좀 다양한 표정들이 실려 있었다. 네. 그래서 이 사진이 무엇이냐 라는 게 오늘의 퀴즈고요. 국내에는 이게 없죠. 그렇죠. 이거 동의를 공개가 잘 받아야 안 되죠. 되죠. 네, 그렇습니다. 국내에서는 동의를 받아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통은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뭐 최근에 그 신림동 맞아요. 그 최윤종. 강간살인 사건, 네, 그 관련해서 공개가 한번 되긴 했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자, 범죄자 구금 과정에서 찍은 이 사진을 뭐라고 부를까요? 1번 머그샷, 2번 스크린샷, 3번 인증샷, 4번 굿샷입니다. 네. 힌트 하나 주시죠. 힌트가 필요한. 필요하죠. 네, 잘 모르겠는데. 헷갈릴 수 있어요. 어쨌든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커피 한 잔 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. 커피 네. 한 잔 할래요? 네. 커피를 연상하면 떠오르는 용어가 하나 있죠. 하나 있다. 이 중에 알겠습니다.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, 장문 100원,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.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 예상대로 임명이 됐고요. 지금 뭐 재송부 기한 종료된 다음에 바로 임명이 됐는데 마치 네. 뭐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. 뭐 그렇죠. 뭐 모두가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요. 뭐 청문회가 열리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것이다도 다들 예상을 그렇죠. 했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할 것이다. 뭐 다들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.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? 뭐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혹은 뭐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전에 이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이제 끝난 상황이어서 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좀 빠른 임명이 필요하다, 불가피했다.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. 반면에 민주당 등 야권 그리고 이제 언론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방송 장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,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지금 뭐 이동관 위원장을 둘러싼 좀 여러 의혹들이 뭐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. 또 여러 지표에 따르면 뭐 아직 국민들께서는 왜 이동관이어야 하는가,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설득이 됐다라고는 좀 보긴 어려운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속도를 높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임명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반드시 이동관이어야 한다라는 또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뭐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는데 네. 반대 보고서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대응은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좀 이례적이긴 하죠. 예.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뭐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을 했고 이로써 이동관 위원장은 좀 언론의 주요 보도 대상에서는 조금 비껴나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근데 민주당은 뭐 이동관 위원장을 둘러싼 뭐 여러 의혹들이 아직도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부적격하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면서 또 언론이 또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네, 이렇게 해서 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뭔가 뭐 효력을 갖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런 건 아닙니다. 네,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. 예. 네. 뭐 여당 측에서는 여전히 공영방송의 적임자라면서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임명은 됐지만요. 네. 뭐 오늘 오전에 이제 회의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국무회의 참석할 전망도 나오고 있고 네. 그 움직임 하나하나마다 좀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요. 그렇습니다. 뭐 앞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뭐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고 또 청문회에서 또 했던 발언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고 좀 이런 상태였거든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 이유를,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꼭 이동관이어야 하는 그 이유를 아마 오늘 첫 출근하면서부터 보여줄 것으로 이제
지고요. 예. 근데 앞으로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뭐 하는 정책들, 방통위의 정책들, 결정들마다 또 언론 시민사회단체나 뭐 야권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또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지금 또 상황도 좀 묘한 게 네. 방통위가 5인 협의체로 이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네. 지금은 2인 체제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은 뭐 이동관 위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그 대통령이 임명한 2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. 예. 원래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합의제 기구로 만들어졌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 방송이나 뭐 포털 같은 좀 이게 통신업계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공정성이나 그렇죠. 뭐 이제 분배 같은 거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제 여야 합의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통위원회를 구성을 한 건데 예.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2명만으로 모두 의결을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언론시민단체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민주당이 그냥 아예 방통위로 들어가지 말아라 좀 이런 주장을 하고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2명만으로 그러니까 혹은 이제 3명만으로 그 정부 여당이 임명한 3명만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은 그 원천무효를 주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민주당이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예. 다만 방통위에서는 뭐 2명만 있어도 회의는 가능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관련법에 따르면 그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뭐 이렇게 되어 있다. 이것이 이제 방통위의 입장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일단은 진행이 되겠네요. 하겠죠. 네, 오늘 이미 첫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. 네, 의사봉을 두드렸다는 소식까지 들어왔는데 자세한 내용 혹시나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의 체제로 앞으로 뭐 임기 초반인데 어떤 정책에 주력을 하게 될까요? 뭐 예상대로라면 가장 먼저 할 것은 아마 공영방송 사장 교체 작업이 아하. 될 것 같다. 뭐 예.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이동관 위원장의 취임사가 나왔는데요. 공영방송의 구조 그리고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라는 말이 첫 번째로 나왔거든요. 일단 갈겠다. 네. 로 해석이 되겠네요. 되고 있죠. 이미 뭐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사진들의 좀 그 KBS나 MBC 이사진들의 좀 여야 구성이 역전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. 남은 수수는 이제 보궐이사들을 임명을 하고 이 이사들이 각자의 이사회에서 사장을 이제 교체하는 그 길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공영방송에 대한 뭐 일부 민영화가 이루어질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방통위가 이제 통신 정책도 하기 때문에 이 포털 특히 이제 포털 뉴스에 대해서 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인사 소식이 있었던 게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네.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낙점이 됐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이 배경을?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 이균용 부장판사가 뭐 재판만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예. 법원을 좀 중립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. 특히 대통령실이 강조했던 것이 이제 이분이 이제 정치 성향이 없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왔었거든요. 이 부분에서 지금 지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뭐 실제로 내부에서도 보면은 기대 반 우려 반 섞여서 나오는 것 같고 네. 평가들도 좀 상반된 면이 많은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뭐 이른바 좀 보수 진영 측에서는 그 이균용 후보자가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해왔던 또 그러면서도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의 이제 편향성이 있었는데 예. 그 편향성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내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그 이균용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좀 가까운 지인이라는 점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은 비판은 했지만 사법농단 논란이 불거졌었던 그 양승태 대법원에 대해서는 좀 이렇다 할 비판이 없었다는 점, 예.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꼭 필요한 거죠. 꼭 필요하죠. 네. 그러면 결국은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. 네, 맞습니다. 와, 그러면은 앞으로 임명까지 좀 만만치 않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죠. 근데 뭐 아마 지금 일단 이 민주당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법원이 뭐 삼권 분립의 중요한 한 축
이고 예. 또 이 대법원장을 이제 대통령이 지명을 하긴 하지만 반드시 법원을 뭐 정치적으로 보수다 진보다 이게 딱 선을 긋기에도 좀 그러니까요. 애매한 예.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아마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친분 정도를 제외하면 뭐 그동안의 이제 판결 내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적격 부적격을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하. 지금 이제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예. 일단 청문회를 거쳐야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이게 의도적으로 반대할 걸 예상하고 네. 버릴 카드를 네. 먼저 보내고 진짜 임명하고 싶은 사람은 뭐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는 게 아니냐 네. 이런 의견이 있던데 뭐 합리적입니까? 어떻습니까? 일리가 있습니까? 뭐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그렇게 보는 그래요? 시선들이 있던데요. 뭐 아무래도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를 민주당이 연속으로 좀 거부하고 이제 반대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한 번 거부를 하면 다음에 거부를 못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기 그건 때문에 아니긴 하죠. 예. 네, 글쎄요. 좀 뭐 아직 뭐 추정이고요. 좀 이렇다 할 근거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추가 개각도 있겠습니까? 뭐 몇몇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뭐 장관들이 있던데 일단 여성가족부 장관의 이름은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그 여성가족부의 중요성이 좀 크게 낮아진 데다가 예. 또 이번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뭐 조만간 교체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. 그 외에도 뭐 노동부나 환경부 장관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목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총선에 그러니까요. 나설 수 있는 예. 좀 정치인 출신 장관 분들인 것 같습니다. 뭐 이를테면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나 뭐 박민식 보훈부 장관, 뭐 추경호 부총리, 뭐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의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, 근데 이분들은 뭐 9월이 아니더라도 총선 전에 좀 교체가 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.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, 방류가 시작이 됐고요. 네. 주말 지났는데 주위에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? 주위에서 막 뭐라고 하세요? 불안해하죠. 불안해하십니까? 네, 아무래도 뭐 오염수가 방류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데 뭐 일본 정부가 뭐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뭐 아직은 이상이 없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이 방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지금이야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만 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좀 이 정도의 관심은 아닐 거기 때문에 예.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저희 집에서도 지난 주말에 좀 온라인으로 장을 좀 봤는데 예. 멸치 같은 경우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. 가격 네. 때문에요? 가격 때문이 아니라 그 제품 품귀인가요? 자체가 없더라고요. 네, 뭐 그만큼 뭐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참 이게 뭐 정쟁적인 요소가 되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좀 국민 혼란을 부추긴다. 네. 민주당이 뭐 장외투쟁은 정치쇼다. 방탄을 위한 것이다.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네. 이게 뭐 어떻게 뭐 방탄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?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검찰 추가 소환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로 쏠려 있는데 이 관심을 돌리고자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과학적이지 않은 괴담을 유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예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글쎄요. 좀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 이재명 대표의 5번째 소환과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에 좀 어떤 부분이 네, 본인의 삶과 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는 글쎄요. 예. 뭐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. 민주당이 무언가 목소리를 낼 때 항상 이제 이 대표의 방탄이다. 네. 방탄을 위해서다. 이런 얘기가 따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한편 민주당은 특별안전조치 4법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는데 뭐 내용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요. 네, 이 4개의 법안은 농업재해대책법,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, 또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, 예. 또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등입니다. 이 중에 이 농업재해 특별법은 그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도 좀 어업재해로 인정을 해서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자라는 예. 게 골자고요.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은 그러니까 그 농산물이나 이제 수산물 가공 식품의 경우 이 가공이 된 곳을 원산지로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재료의 원산지도 같이 표기하자라는 게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. 저도 주말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.
회를 먹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횟집 사장님하고 그 하시는 동안 대화를 좀 나눴는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걱정 많이 하시죠. 예. 그러니까 사실 아마 그 이현우 아나운서 같은 분들이 많으셨나 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주말에 좀 횟집에서 뭐 이전과는 달리 좀 장사가 잘 됐다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뭔가 좀 어떤 좋은 이슈 때문에 잘 됐다기보다는 이번이 좀 회를 먹을 수 있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. 예. 근데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죠. 어쨌든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라는 거는 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부가 좀 명확하게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사장님이 그 고객들이 불안해하는데 들여오는 가격은 또 더 비싸졌다 그래요? 네. 뭐 이건 이제 그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. 뭐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니고. 그래서 손님은 없는데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. 네, 이번에 뭐 도매 시장에서는 그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또 가격이 갑자기 또 확 떨어진 품목들도 있어서 예. 어쨌든 뭐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, 어민분들, 뭐 유통하시는 분들 이래저래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따로 나오지 않아서 네. 대통령의 입장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뭐 정부가 뭐 총리가 대표해서 뭐 이미 입장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뭐 굳이 다시 입장을 발표해야 하나 좀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뭐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가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이잖아요. 지금 사실 정부의 스탠스가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모호하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은 이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또 정부의 입장입니다.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 정부의 두 가지 입장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네. 이 오염수 문제를 두고 SNS에 설전을 벌였어요. 네. 야, 이게 전 대통령과 여당 의원 좀 이례적인 설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뭐 그렇죠. 뭐 여러 가지 평가 나오더라고요. 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이긴 하죠. 예. 뭐 전직 대통령이 뭐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적은 있지만, 그렇죠. 근데 뭐 어떤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또 현직 그 의원이 좀 그 평가를 내리는 것도 이렇게 흔치 않은 일이고 여기에 또 전직 대통령이 또 그 반박을 하는 예. 것도 좀 찾아보긴 좀 어려웠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하태경 의원 뭐 득실을 따지자면 득입니까? 득으로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아마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양측 다 네.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도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얘기는 네. 그 오늘부터 시작됩니다. 1박 2일로 연찬회 그리고 워크숍을 여야가 모두 가지게 되는데 네. 자,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할까요? 뭐 정기국회가 곧 열리니까요. 일단 정기국회는 기간도 길고 또 이제 국정감사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뭐 전열을 정비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. 항상 전략을 짜는 거죠, 이제. 그렇죠. 이제 정기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, 어떤 점을 좀 부각해서 이제 할 것인가, 또 예. 국회로 또 언론의 시선이 모두 쏠리는 시기이기도 하고, 그래서 정기국회 전에는 항상 이렇게 연찬회를 해왔었고요. 예. 또 총선이 곧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. 올해 말 이제 내년 초면 이제 각 당의 공천이 시작이 될 텐데 이를 앞두고 또 당내 결속 강화도 또 중요한 목표일 것 같습니다. 야, 총선을 앞두고 결속이 강화될지 네. 그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지금은 뭐 아마 잘 흘러가겠죠. 그렇죠. 아직은 예. 이제 시간이 이제 시작이니까요. 다가오면은 네, 전역이 불붙겠고요. 관건입니다. 네. 좋습니다.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또 참석 여부도 관심을 모으는 것 같아요.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거든요. 예. 근데 꽤 오랜 시간 한 90분 정도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. 다만 이제 올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총선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데요.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그동안에 보여왔던 좀 스타일상 개의치 않을 가능성도 있다. 그러니까 항상 논란이 생기긴 하지만 뭐 그 후로 더 이어지진 않는 것 같고. 네. 그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내 계파 갈등이 어느 정도 있어 왔고 네.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찬회를 열게 되면은 그러한 목소리가 또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.
하는 네. 시선이 있어요. 그렇죠. 뭐 근데 개파 갈등 목소리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정당을 만들고 뭐 그 사람들이 뭐 당이 어떻게 갈지 그 길을 논쟁을 하는데 여기서 갈등이 안 불거질 수는 없고요. 예.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런 연찬회를 하면은 뭐 같이 뭐 힘을 내자라는 말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왜 언론이 좀 이렇게 갈등만 부각을 시키느냐에 대해서는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사실 언론은 네, 잘 되는 거를 보도를 하진 않는 좀 그런 속성은 그렇죠. 있죠. 예. 이재명 대표 취임이 오늘인가요? 네, 취임 날이? 아마 오늘인가 하여튼 요 즈음인 것 같습니다. 요즘에. 네. 자,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또 취임 1년이 됐죠. 예, 갈등이 빚어질지 한번 뭐 이야기 들려오는 이야기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 이 내용도 저희가 들어오면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